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지표가 1997년 외환 불안과 2008년 미 금융 불안을 그대로 닮아가는 형국입니다. 부동산 장기 대폭락을 겪은 일본과도 흡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러와 서부 텍사스 유가는 크게 올랐고 금과 은은 약세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에는 투자 금액의 2에서 10배까지 누구나 상상 그 이상으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반드시 잡을 것입니다. 일본 부동산처럼 3억이 1억 된다. 그러면 10억이 3억 된다는 말인데, 자, 이만큼 아주 대폭락을 한다는 얘기죠. 폭락장에 큰 돈을 버는 4가지 구체적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집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불꽃을 피우고 있네요. 자, 이제 이 거품 분기가 언제 일어날까요? 폭락장 누구나 떼돈 번다. 이거 맞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별표 3개예요. 자, 무주택 아파트 매입 총 유형별로 4가지로 나눴어요. 무주택자들만 집값이 폭락하면 떼돈 버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자, 다다익선인 거예요. 뭐든지. 자본주의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주택자들 막 화를 내더라고요.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왜 화냅니까? 상투장에는 내 집값보다 저게 더 올라가요. 그래서 갈아타지도 못해요. 근데 폭락장에는 내 집값 좀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무주택 아파트 매입 전세 플러스 현금으로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8억 아파트를 대략 5억 선에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습니다. 5년간 무려 6억 시세 차익. 자, 나는 그냥 8억짜리가 5억짜리로 떨어진 걸 잡았을 뿐인데 그냥 6억을 버는 거예요. 1주택 아파트. 자, 1주택자들은 그러면 집을 못 잡느냐? 잘 보세요. 추가 매입하십시오. 하락장에는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했잖아요. 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대출을 낄 수 있어요. 8억 아파트 역시 5억 매입해서 갭 투자. 아마 2억이면 잡겠죠. 5억짜리는. 뭐 5년간 2억 가지고 6억을 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 가지고 쩔쩔 맵니까? 자, 벌써 1주택자들 해결 방안 가르쳐줬죠. 내 것이 떨어지면 잡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벌벌벌벌 해가지고. 1주택 갈아타기도 있습니다. 자, 아예 대출을 발생해 가지고요. 갭 투자를 하든 본인이 직접 들어가든. 자, 보세요. 4억 아파트.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4억 아파트가 3억 하락하게 되면 1억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자, 1억 손실 보면 안 팔아요. 던져버리세요. 그냥 던져버리고 그 근처에 8억 아파트 아마 5억으로 떨어진 것들 많을 거예요. 고가 아파트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걸로 갈아타셔야죠. 내 거 1억 손해보더라도 좀 대출이나 뭘 일으켜가지고 더 사시라고요. 좋은 걸로. 하락장에 갈아타지 않으면 영원히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가 실거주하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갈아타는 것도 좋고요. 아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고. 그러면 8억 아파트 5억짜리 매입하면 5년간 5억 시세 차익을 거두니까 결국 1억 손실을 보더라도 아까 6억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1억 빼면 5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주택 1주택과 상관없이 아마 하락장에 분양, 미분양, 분양권 이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삼송이라고 있죠. 자, 남양주 삼송 지금 피가 뭐 이제 입주한 아파트들 2, 3억씩 다 3억씩 붙어갖고 어떤 건 8억 뭐 이렇게 9억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가 미분양의 무덤이었어요. 미분양의 무덤. 그냥 줘도 안 가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피가 붙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미사, 강변 신도시 거기도 경쟁률이 없거나 미분양 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이 조금 붙거나. 자, 지금 보세요. 거의 3억 프리미엄 이상 다 붙었잖아요. 자, 위례 신도시 보세요. 거기는 조금 프리미엄이 붙거나 대형은 아예 그냥 미분양 났거나 아니면 좀 줄 서가지고 잡거나 청약 넣으면 무조건 당첨. 그런 것들 지금 5억 이상 붙었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존 집값이 떨어지면 그 상황이 돌아온다고요. 보세요. 이거에 관심을 가지세요. 얘의 장점이 있습니다. 5%, 20% 계약금만으로 특급 지역 프리미엄 소폭 붙었거나 또는 미분양을 잡을 수가 있다예요. 즉, 내 돈 3천만 원만 갖고도 잡을 수 있는 것도 나오고요. 피가 붙었어도 5천만 원.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 한 7천만 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리고 중도금은 거의 다 무이자라든가 이자 후불제로 가겠죠. 자본금 3천만 원, 최대 1억 투자. 그래서 분양권을 매도하고 분양권으로 매도할 수도 있고 입주 후에 내 거 기존 아파트 매도하고 그냥 입주 후에 얘를 갖다가 끌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소액 투자로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안다고요? 이 네 가지 천만에요. 자, 특히 하락장에는 시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 무주택자만 봉제하는 게 아니라 유주택자들도 횡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미분양 같은 경우는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도 잡을 수 있다는 팁. 서울 아파트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건 이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보시면 서울 시세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지금 좀 궁금해요. 자, 만약에 현재 상태만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현재 대략 서울 중위권 가격이 9.5억이잖아요. 요즘 조금 빠져서 한 9.3억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것만 유지한다면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 이 이상은 훨씬 떨어질 겁니다. 일단 2019년 수준, 초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아마 8억, 즉 1.5억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의지가 빈약하다고 보여요. 왜? 지금 정부가 집값을 얼마나 띄웠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한 5.5억을 갖다가 9억으로 띄운 정부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떨어뜨려야죠. 그다음 2018년 시세 7억. 만약 2018년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면 7억이 돼요. 이 정도는 의지가 이제 괜찮은 정도, 한 보통 정도로. 그렇지만 아직도 비싸네요. 자, 2017년 수준인 6억으로 떨어뜨린다. 즉, 현 정부 출범 직전으로 떨어뜨린다. 의지가 강력한 거겠죠? 자, 의지가 초강력한 상황은 2016년 수준 시세 5억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이 두 가지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둘 중에 하나로 아마 타겟을 잡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규제를 없애겠죠? 자, 이것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년간 폭락 위험 지역과 장기 폭등 지역.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뭐 길게는 3년, 아니면 오래 잡아서는 절대 안 되는 부동산. 물론 여기에도 정책에 따라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 현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라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으로는 자, 올해부터 3년까지, 길게는 3년, 잡아서는 안 될 거. 바로 여기입니다. 강남 3구, 서울 전체, 경기, 신도시. 자, 분양 얘는 예외. 그 다음에 강남 인접지역, 저평가됐어도 잡으면 안 돼요. 서울 인접 저평가되어도 잡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지금 밑줄 친 것들 분양을 빼놓고는 절대 잡으면 안 되죠. 왜?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플러스 시킨다면 재건축도 안 좋습니다. 재건축도. 왜?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요. 즉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또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3년 이내는 폭락 위험성이 있지만 이제 10년까지 내다보면, 장기간 내다본다면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다 좋아요. 상기 신도시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지금부터 하락,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해야 할 곳들이 여기에요. 지금은 잡지 마시고, 지금 잡으면 망합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1, 2, 3, 4년 동안에 너무 폭락을 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가르쳐줄게요. 3년 이내, 나는 3년만 놓고 봤을 때 집값 좀 덜 떨어지는 곳이 좋다 하는 사람들을, 자, 서울의 새 아파트, 그리고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 그 다음에 강남 원거리, 서울 원거리, 경기 8억 이상. 상대적으로 얘들은 좀 덜 빠질 거예요. 물론 경기 8억 이상은 좀 많이 빠지죠. 어찌됐거나 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3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얘들은 10년 동안 장기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상승이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부터 3년까지만 놓고 본다면 지금 여기 변두리잖아요. 서울 새 아파트, 뭐 1기 신도시 택지, 강남 원거리, 서울 원거리, 이런 것들이 별로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긴 하는데 서울보다는 덜 빠진다 이거예요. 강남보다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다음에 회복할 때 많이 가지를 못해요. 결국 이런 것들은 잡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물론 3년만 내다본다면 얘가 좀 낫지만 3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년까지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히 1, 2기 신도시, 우리나라에 한 30군데 되죠. 특히 비싼 곳들 뭐 많잖아요. 판교, 동탄, 그 다음에 광교, 뭐 다 안 좋습니다.
알았어요? 미사, 위례 이딴 곳들. 여기는 경기도 지역은 신고가 찍고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바로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즉 최고 전략은 뭐냐? 1에서 4년 하락장을 기다려서 유망 지역을 매수하는 게 최고 전략입니다. 즉 1에서 4년 하락장 기다려서 이 위에 것을 매수하는 게 좋다. 다만 이게 1년을 하락할지 4년을 하락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망하라는 거예요. 도쿄와 서울 이제부터는 한번 일본 부동산처럼 3억 1억 든다고 했으니까 비교를 해드려야죠. 여기 보시면 이게 0입니다. 0. 자, 일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오르다가 결국 이 떨어진 곳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상태가 0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예요. 이렇게. 좀 모양이 똑같지 않나요? 지금 여기 물론 2017년이지만 여기는 91년이고 어때요? 닮았죠? 자, 여기 지금 0입니다. 0.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뛰었죠? 자, 그러다가 여기 마이너스 좀 있다가 다시 또 폭등했다가 자, 지금 떨어진 게 여기에 이게 0이잖아요. 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환경은 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 1년이 갈지 4년이 갈지는 가봐야 알겠죠. 너무 닮았죠. 도쿄의 평균 주택가격 추이. 자, 그때 일본은 너무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일본의 집값은 버블 때 얼마나 올랐을까? 일본 주택 금융 공고에 따르면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다. 1980년 도쿄의 평균 주택 가격은 4,868만 엔이었습니다. 여기 4,886만 엔. 그런데 버블의 정점인 90년에는 6,214만 엔을 기록했다. 자, 이게 10년간 이거밖에 안 뛰었네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거품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죠. 10년 동안 27.6% 오르는데 그쳤다. 90년 평균 환율은 100엔당 532원 정도다. 버블의 정점이라고 할지라도 도쿄 집값을 사는데 3억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잡았다 이거예요. 역으로 말해볼까요? 이때 지금 일본 1인당 국민소득이요. 여러분들 4만 달러에 가까웠어요. 이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유럽 다 제꼈습니다. 미국도 따라오지도 못해서 세계 1위예요. 1위. 자, 이 상황에서. 근데 3억 3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따지면 버블이 심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국민소득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집값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KB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에 1차 부동산 버블 위기로 평가할 수 있는 2003년 9월 자 그리고 미 금융위기 때 2008년 9월까지 약 5년간 22.1% 상승했고 서울은 무려 40.9%나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집값이 뛰기 시작한 2013년 바닥치고 올라갔잖아요. 5년간 무려 12.6% 상승했다. 지금 근데 12.6% 올랐나요? 서울 전체로는 21% 올랐다고 하는데 21% 올랐나요? 지금 5년간? 거의 한 100% 오른 거 아시죠? 어찌됐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싶다. 즉 일본 부동산에 비해서 우리나라 것이 결코 덜 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중앙 썬데이에 나온 자료고요. 2018년 10월 13일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주택, 거품과 서울주택도 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이게 빚내가지고 이렇게 집 샀죠. 자, 2008년이죠. 어떻습니까? 아주 대폭락했죠. 그래프만 봐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죠. 자,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여기 2006년, 5, 6년에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거품이 세죠. 이게 0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2013년까지. 그러더니 다시 또 한 5년 동안 신나게 올라와요. 2020년까지.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상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과도 지금 닮은 꼴이에요. 이렇게 올라온 부분, 그 다음에 내려온 부분, 이제 앞으로 내려온 부분, 지금 여기하고 또 쌍벽을 이룰 것 같은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도쿄 거품 보세요. 주택지 보시면 자 250회 대략 여러분들 3배 떨어지기 때문에 3억이 1억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차만 다를 뿐이지 91년 자 일본입니다. 꼭지 찍고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 볼까요? 미국 2008년에 꼭지 찍고 좀 내려오더니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꼭지 찍고 지금 조금 내려온 듯 보이죠? 결국은 이렇게 내려갈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겠죠. 자, 우리나라만큼 거의 크게 빠지지 않았던 나라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땅값 한번 보실래요? 자, 일본 40년간 52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쭉. 그러더니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보실래요? 자, 우리나라 보시면 49년, 한 9년 더 길죠. 대신에 83배나 뛰었어요.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냉정하게 일본과 우리나라 이 거품값을 잘 비교를 해야 돼요. 특히 땅값의 거품이 우리나라가 아주 극심합니다. 이제 떨어질 일밖에 더 남았나요? 자, 일본 공시가격 추이 이렇게 꼭지 찍고 91년에 쭉 내려왔다가 계속 이게 0이잖아요. 0. 마이너스 놀았다 플러스 마이너스 놀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택지 파란색. 한국 집가 추이.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이게 0이에요. 이게 0. 뭐 빠진 것도 별로 없네요. 계속 올라갔죠. 특히 빨간 게 어딥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지수. 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계속 올라왔죠. 일본 한국 생산 가능 인구 및 비중 주택가격 지수. 일본이요. 여기 뚝 올라갔는데 여기 90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이 정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막대 그래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PIR 규모.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를 한번 비교해봐라. 지난해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심 아파트 값이, 자, 놀라지 마세요. 홍콩, 싱가포르, 런던은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렇지나 런던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꽤 높아요. 그런데 서울 보세요. 당당히 4위에 4위. 베이징, 뉴욕, 파리, 지금 도쿄, 파리, 뉴욕을 완벽하게 제꼈어요. 이것만 아니라 주요 도시들을 다 제꼈습니다. 자, 지금 3.3m당 5만 달러가 넘어갔어요. 알았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상승률도 44.2%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죠.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집값, 이걸 PIR, 즉 몇 년 동안 한 푼도 먹고 쓰지 않고 저금하느냐. 우리나라는 14.8년. 자, 쓰지도 않고 저금만 해야 그 소득을 14.8년 만에 집을 삽니다. 서울. 이 부분에서는 런던도 제꼈고 뉴욕도 제꼈고 도쿄, 싱가포르도 저 아래입니다. 서울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는 것을요, 제가 그냥 절대치로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하락할 기회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회로 잡으시라고요. 나는 강남 사는데 무슨 기회냐? 강남이라고 해서 다 강남입니까? 내가 20억 갖고 있으면 50억 갖고 있는 게 거 아니, 걔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아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40년간 가격 얼마나 올랐나? 여러분들 이 수치로도 나와요. 지금 쌀값은 3배밖에 안 쪘는데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은 40년 동안 102배를 뛰었습니다. 102배. 자, 다른 것들, 웬만한 것들보다도 지금 많이 뛰었네요. 오른쪽 보시면 한국, 미국, 영국 주택 구입 가격 능력 지수. 뭔 말이냐? 같은 돈으로 얼마만큼 매수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서울 보세요. 빨간색이 서울인데 핑크색이 제일 지금 밑에 있죠.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지금 주택 구입할 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집값이 비싸니까. 얘보다 오히려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한참 위에 있죠. 우리나라 전국에 비해서도 서울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이 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2008년과 흡사한 2020년 주택 흐름. 실질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왔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도봉구, 강북구, 강남 3구 있는데 이렇게 거품이 심하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고, 지금 이 끝자락이네요. 2020년. 이거 내려갈 일밖에 없네요. 그럼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제 가겠네요. 얘하고 거의 이 과정 자체가 닮은 꼴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다 추락하고 있어요. 다 추락. 이제 30대, 40대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물론 이번에 질병 사태도 원인이 있겠지만 다 지금 매매 거래가 확 줄어들었죠. 어느 연령대 할 것 없이.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도 그럽니다. 전국도 그래요. 특히 서울이 심하죠. 자, 2020년 이후에 거래 급감. 이제 거래 급감이라고 하는 말보다 거래 실종 그리고 매물 적체 이 단계예요.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 강남구 서울 전체를 볼까요? 자, 9,000대였는데 6,000대, 2월 달에 8,000대, 3월 달에 4,000대, 4월 달에 500대.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4월 끝나려면. 열흘 해봤자 이제 1,000도 안 되겠네요. 4월 달 물론 질병 사태도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구별로도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가뜩이나 제가 3월, 2월 달에도 거래량이 적다 저번에 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질병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살려고 아예 폼을 잡지 않아요. 폼을. 지금 91년에 일본, 2018년에 미국, 자 2000년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2020년.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유주택자들은 더 오르기를 바라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집값이 떨어져야 그 누구든 미래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유료 상담으로 지속적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서 전화번호를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